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잘못 답을 하면 면접관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주제를 왜 꺼내게 됐냐면 제가 또 오늘 또 오후에 한 분을 제가 컨설팅했는데 그분이 답 작성하신 거나 아니면 답변한 방식에도 그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주제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휴대폰을 하나 새로 샀어요. 새로 사서 친구들한테 인제 보여주는 거죠. "나 이번에 한 100만 원 들여서 큰돈 들여서 휴대폰 하나 샀어."라고 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친구는 어떻게 답을 하냐면 그 휴대폰의 단점 위주로 좀 얘기를 해요. 약점 위주로. "아 그 핸드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거 말하는 거네? 근데 그거 좀 가격 좀 비싸고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단점이 더 있어. 그리고 뭐 고장 날 확률도 높대." 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단점 위주로 이렇게 의견을 내는 친구들이 있죠. 두 번째 친구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두 번째 친구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최대한 이 균형 잡힌 의견을 내려는 친구예요. "그 핸드폰은 이거 장점이긴 한데 이거는 단점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한테 갔는데 이 세 번째 친구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는 친구예요. "아 그 헤드폰 새로 나온 거 너 샀구나. 이거 장점이고 디자인 되게 좋대. 잘 샀어."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죠. 여러분 듣기엔 어떠세요? 세 번째 친구가 기분이 좋죠. 어쨌든 내가 새로 산 거니까. 그렇죠. 아마 그 친구도 이 핸드폰의 단점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 성향 자체가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럼 면접하고 무슨 관계냐? 그 특히 질문 중에 정책 관련해서 의견 낼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 그 "대표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정책의 어떤 단점 위주로 얘기하겠죠. 주로 인제 언론이나 인제 언론에 보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단점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접관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너가 이번 우리 지자체에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 지자체를 대표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봐." 하니깐 "그 정책은 이건데 최근 뉴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다면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요.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답하겠죠. 면접관이 "그 정책은 이건데 이 정책은 이런 장점이 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좀 단점도 좀 있어요."라고 같이 얘기할 테고요. 세 번째 친구는 단점은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장점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정책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요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어떤 답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정답을 제가 다시 정해 놓고 인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세 번째 타입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면접관들의 질문 자체가 특정한 정책의 장단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해당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거였죠. 그러면은 장점 위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은 단점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로 장점 위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면접관이 "혹시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나 단점에 대한 건 알고 있냐?" 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담당하게 된다면은 요거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좀 해 보겠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럼 뭐 너무 인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말씀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면접관들은 해당 기관에서 뭐 짧게는 20 년, 많게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 면접을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 정책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 숙고가 안 된 것처럼 보이시지만 결과물을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엄청나게 이 실무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많이 정제가 된 다음에 정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당 시에서 몇 년 동안 고민해서 뭐 찬반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 논란이 있더라도 몇 년 동안 숙고를 해 가지고 담당자가 고민하고 고생을 해 가지고 그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거기 우리 회사에 입직한다는 친구가 와 가지고 이제 일단 단점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면접관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는 진짜 다 겨우 인제 면접 준비하면서 정말 빙산일각만 보고 이렇게 쉽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정말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면은 뭐 당연히 의견을 받아주지만 여러분 면접관 면접 준비하신 분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필기 시험 공부하실 때 만약 이제 실제로 막 필기를 합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그리 만만치가 않죠. 그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이 참 어려운 점도 많고 그다음에 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겨우겨우 이제 필기 합격하고 공직에 이제 입문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공무원 시험에 그 관심도 없고 잘 몰라. 아는 건 인터넷으로 그냥 그냥 글 올라오는 거 그런 거 그냥 몇 개 보고만 그게 다야. 근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 요즘 그거 뭐 공무원 별로 인기도 없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뭐 그 취업 안 되면 그냥 뭐 몇 한두 달 뭐 혹은 길어봐야 6 개월 안에 다 끝낸다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는 친구 와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나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숙고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무리 뭐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몸을 오랫동안 담았던 조직에서 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주 전문가도 아닌 이제 뭐 또 입직하려는 막내 직원을 뽑는 자리에서 그 직원이 그렇게 뭐 깊은 고민도 안 된 상태에서 이 평가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게 딱 정말로 대어 놓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인제 댓글 단 거 달아 드렸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뭐 다신 분들이 의도하신 건 당연히 아닐 텐데 뭐 해당 정책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선책도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 정책에 대해서 답해 봐라 했는데 그 정책에 대해 소개만 하면 되고 이 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뭐 큰 혜택이 있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됐냐면 "근데 이런 부분에선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제가 개선해 보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개선이라는 단어는 좀 부적절하고 개선보다는 '내가 좀 이 정책을 좀 확대하겠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추가해 보겠다.' 이게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라고 글을 달았어요. 왜냐하면은 개선이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정책이 약점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신규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개선이랑 묻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면은 인제 답을 할 수 있죠. 이제 면접관이 명시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뭐 단점이나 개선책 같은 게 없겠냐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기본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해당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정도로 했는데 굳이 내가 균형 잡힌 의견이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잘 모르게 보통 이거 잘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해. 오늘도 제가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지역 화폐 정책 아시죠? 지역 화폐 정책. 뭐 다 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명해 봐라." 이런 이제 제가 질문지를 드렸는데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뭐 취지는 당연히 다들 알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취지가 이제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이게 부정적인 것도 넣어 놨더라고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어떤 거 넣어 놨냐. 지역 화폐하면 인제 이거 인제 화폐를 좀 싸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 뭐지 카드가 현금 받고 이 파는 거 깡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게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 지역협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은 그냥 지역협파 정책 취지 원래 내용이 이거고 그다음에 어떤 그 효과가 있다. 거기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긁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화폐 정책은 요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도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굳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은 물론 뭐 일본 면접관에 따라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자칫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면접을 스터디하시든 어디서 뭐 컨설팅 받고 계시든 간에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비유든 것처럼.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생각나면 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